저희 채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제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느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제 자신에게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99년도 직장 상기 판정을 받고 현재 20년째 생존하고 있는 황재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 그 담당 의사분께서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황재수 씨, 잘하면 살고 잘하면 죽고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는데 살 확률과 죽을 확률이 반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낙심이 너무 컸죠. 이제 살 확률과 죽을 확률이 반반인데 저는 죽을 확률 50%에 막 꼽혀가지고 굉장히 의기소침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때 당시에 제 스스로에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었죠. 제 자신에게. 첫 번째는요, 암에게 필요 이상 굴복당하지 말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요, 내일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내가 미리 앞장서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과도한 불안, 과도한 두려움이라든지 과도한 자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가 잡혀 있었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암세포가 별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 내가 네 시다바리가 하와이 니가 가라, 그 단어가 어느 날 이상하게 탁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떻게 대비를 해봤냐면 암세포에다 대비를 한번 해봤죠. 야 암세포, 내가 니 시다바리한테 내가 맥없이 무너진단 말이가, 택도 아니고로.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자석이 까분다고. 그리고 하와이 암세포 니가 가라, 난 안 갈란다, 이런 생각을 서로 하게 되었습니다. 먼 미래 보지 말자, 오늘만 보자.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보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늘한테 맡기자. 그런 마음을 먹고 나니까 왠지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한 이런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절대 네 시다바리 셰프한테 내가 굴복 안 당해, 내가 너를 굴복시킬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저는 우리 만나는 한우분들한테 그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해요.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 절대로 굴복당하지 말라고,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그 생활을 너무 틀리지 말자, 제가 이랬었습니다. 제가 암 환자랍시고 가만히 보니까 너무 나태하고 무계획이고 뭐 출근을 안 하니까, 그래 내가 지금부터 이 활동 계획표를 한번 짜보자. 비록 내가 직장인들처럼 출근은 안 하지만 출근하는 마음으로 또 그런 계획으로 내가 스스로 한번 짜보자, 계획표를. 그렇게 해서 저는 일과표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내가 투병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 자신에게 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더라고요. 꼭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에게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암 투병을 출근하듯이 계획표를 짜고 그렇게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왠지 제 자신이 좀 부지런해지면서 뭔가 좀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투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노트에. 불자동 불생.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한은 내가 죽을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웬만한 사소한 일부터 해가지고 먹거리까지 거의 제가 제 스스로 하는 걸로, 그리고 하다가 제가 좀 힘이 들고 이럴 때는 집사람의 도움을 좀 받는, 그렇게 저는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한번 해봐요. 우리 한우분들하고 이제 만나다 보면 투병 생활을 마라톤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자전거 타듯이 할 것이냐,
아니면 세 번째, 자동차 운전하다 잘 것이냐 이래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맞습니다. 대부분 마라톤처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론 암 투병은 마라톤입니다. 아주 장기 레이스입니다. 단방에 절대 안 끝납니다. 그렇지만 마라톤처럼 투병 생활을 하되 그 안에서 하는 행위는 마라톤처럼 했을 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고독하고 너무 외롭습니다. 왜? 모든 걸 내 혼자 다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자전거 타듯이 하는 게 더 좋겠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전거는 지 혼자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전거가 사람이 올라타서 발을 쳐주면 자전거가 움직입니다. 자전거가 탄력을 받으면 쫙 가죠. 갈 때 나는 그때 몸을 좀 맡기는 거죠. 자, 이렇게 맡기고 가다가 또 자전거가 탄력이 떨어지면 또 제가 져주는 거죠. 그리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병 생활은 자전거 타듯이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불자동, 불색, 스스로 안 움직이면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제가 어느 날 적기 시작했습니다. 번째는요, 배려라는 이야기를 이래 하면요, 우리 그 주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황 선생 보소, 내가 지금 암 환자인데 누구한테 뭐 배려를 하란 말이야.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배려를 받아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그 얘기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배려는요, 제 자신에게 암이 찾아올 때까지 정말 배려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암이 빨리 찾아오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황재수, 지금부터 너 자신에게 충분히 배려를 좀 해라. 그동안에 못 베풀었던 거 남한테 베풀지 말고 너 자신에게 좀 베풀어라.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신에게 배려를 한다는 게 과연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참 많대요. 씌워줄 때 쉬지도 못하고, 털어버릴 때 털어버리지도 못하고,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다든지, 무엇이 그런 권신 고민이 많아가지고 항상 입을 쭉 좀 닫고 무겁게 다니고 웃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내가 암을 만난 뒤에도 내 자신을 배려할 줄 모르면은 아마도 암이 잘 안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제 자신에게 배려를 하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2부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치기 전에 에너지 팍팍 구함하고 마치겠습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팅!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바이바이.